안녕하세요. 예. 우리 보험 두 번째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보험법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에 대한 계약상, 계약 체결상, 그죠? 보험회사의 의무 중에서, 교부 설명 의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험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보험증권 교부 의무거든요. 640조인데 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도 최소한 그 보험증권을 준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항을 보시면 640조가 되겠는데요. 예,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그쵸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한다. 다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줄 필요 없죠. 돈도 안 내는데 뭐 증권 줘요. 그리고 여기서 뭐 문제 된다면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그죠? 우리 선화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상환증이라든지 이런 유가증권은 아니다. 뭐 그 정도. 그다음에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험증권의 사실을 기재해서 교부에 가름할 수 있는 것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 내용 없어요. 거 보시면 되고 요즘에 뭐 증권에 대해서 크게 과거처럼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가면 이 전자증권이 다 있고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증권의 재교부 청구도 여러분한테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소급보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소급보험 643조 보험계약은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한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니 보험계약을 보험은 어때요? 장래 발생할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한 건데 과거의 것을 보험으로 들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 소급보험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 뭐 남아있다면 과거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통신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점이 발전 안 됐을 때, 본사는 서울에 있고, 물건은 이제 인천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인천에 출발할 때, 그 출발하고 난 다음에 출발했다는 것을 서로 통신하기까지의 예, 전달이 안 될 수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배가 지금 이미 떠버렸고,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어, 아마 우리 배가 일주일 전에 떴을 것이다. 그런 떴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죠? 책임 기한을 정하고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급보험은요 양쪽 당사자가 사고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몰라야 됩니다. 그죠? 알면 안 되겠죠. 어느 시기로 보험기한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제목상 이 소급보험도 우리 이 법상 인정된다. 뭐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판례도 있고 시험에 나왔던 게 있다면 644조입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다. 그렇죠. 객관적 확정의 효과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렸다.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는 어때요? 무효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발생한 건 의미 없고 발생할 수 없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발생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무효로 보겠다는 것이고 발생할 수 없는 것을 계약했다. 이것도 무효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미 발생한 사실을 몰랐어요.
발생할 수 없는 것도 몰랐어요. 그럴 때는 그 계약 자체를 무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단서를. 그러면서 조문의 성격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어때요? 최근에 얘기를 했죠. 요 644조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랬죠? 이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판례가 뭐가 문제되냐면 발생할 수 없는 것, 이미 발생했거나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했냐, 그죠? 어, 필연적으로, 그죠? 보험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예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보험 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사람은 반드시 죽죠. 사고는 확정적이죠. 그죠? 사고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사고는 이미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죽는 시기가 불확정한 거죠.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효를 할 거냐, 무효를 할 거냐. 일단 유효를 본단 말이죠. 유효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런 판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직도 발생하지 않는 거라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예,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시면 판례 기출 가보시면 예, 1번 한번 보세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 쌍방이 피보험의 전부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예, 상법 644조의 규정은 예,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이 된다는 고려에 따라 마련된 임의 규정일 뿐이므로 이게 틀렸죠?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644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아니 어쨌거나 644 규정은 무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발생한 것을 당사자가 보험계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란 뜻이에요. 이해됐죠? 2번 가보시면 이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알겠죠? 요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요. 만약에 한다면 근이종이란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그죠? 이 병. 근이종 뭐 1병이 합시다. 1병. 그다음 2병이 있는데 1병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2병이 발생합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이 병은 어때요?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보험계약자가 여기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644조에 위반하다. 이미 발생할 것이 확실된 걸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괜찮다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사망이 난다 하더라도 아직 이 단계에 오지 않고 사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보험계약 체결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그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강행규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 이거도 알아두신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646조 대리인이 앙것의 효과는 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이다. 요 보험 대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거는 보험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측의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양 당사자를 예를 들면 갑을 보험회사 그다음에 계약자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을 보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대리상 그죠?
중개상, 보험 중개상.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보험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설계사. 이런 자들이 어때요? 보험회사 측에서 보조하는 자들이죠. 보험 계약자는 누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의 보조자는 대리인, 그죠? 대리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 피보험자는 물론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이 서로 달라요. 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하는 자를 말하고 임보험은 직접적으로 생명신체의 보험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자가 바로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 있는데 여기서 그걸 설명하는 뜻은 꼭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험회사를 보조해주는 대리상, 중개상 요들이 어때? 요거에 대한 규정이 법조문이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항이 646조의 이 1항이 바로 보험 대리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항과 2항이 이 보험 대리상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3항이 뭐냐면 3항이 보험 중개사, 중개상이죠. 중개상. 잠깐만요. 그죠? 중개상이죠. 그죠? 이게 이제 3항이에요. 대리상 가보시면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보험료, 그래서 일정한 권한하면서 이 조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1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요.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요. 보험계약자로 청약, 고지, 통지, 해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도 할 수 있고요. 또 의사표시, 체결, 변경,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있어요. 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는요, 보험 대리상의 일정한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겠죠. 그죠? 선의자입니다. 보험계약자. 자, 3항 가보면, 중개상이죠. 중개상은 중개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여기 나오잖아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그죠? 중개하는 자 말하고,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한, 그래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자가 작성한, 여기 수식어 붙습니다. 작성한 영수증을 그냥 갖다 주는, 그죠?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어요. 영수증 갖다 주고 돈 받아오는 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그냥 교부하는 거. 요 두 가지 권한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조문에 이러한 어떤 대리상과 중개상의 내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요 조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항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그렇게 살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47조 위험이 소멸될 때 보험료 감액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648조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정보. 그렇죠.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보험료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보험료를 돌려할 수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49조 가보시면 649조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에,
사고 발생 전이죠. 사고 발생하고 나서는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발생 전에는요. 이게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다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히나 이제 물론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당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조문에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뒤에 가보면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을 통해서 해지하는 경우 있지만 그럼 여기서 임의 해지는 누구 해지를 말할까요? 보험계약자에 대한 내용 알겠죠? 보험계약자. 계약자는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언제든지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 그러면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해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요. 계약자는 주체가 나왔죠.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 보험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있잖아요.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어때요? 타인이 이미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보험계약자는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 말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그죠?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보험계약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2항 가보시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뭐 큰 실익이 있는 조문은 아니지만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중간에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1년간.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렇죠? 보험금 받죠. 그 다음에 7월에 또 사고 나도 또 보험금 받죠. 그렇지만 7월에 보험금 받고 9월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보험금을 받았다 해서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 예를 2번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는 다른 약정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해지할 때 보통 매달 내는 보험료는요. 한 달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인수에 대한 금액만큼을 나눠 놓은 거예요. 한 달간. 그럼 어때요? 거기서 15일쯤에 해지를 했다. 그 나머지 15일은 위험을 인수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 돌려줘야 되는 거죠. 판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 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여러분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판례 기출 보시면 1번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이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파괴에 대해서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때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신뢰관계 깨졌을 때는요. 보험회사 측의 신뢰가 깨졌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신뢰가 깨졌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50조까지만 하고 한번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조 중요하죠.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입니다. 자, 요 조문은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자가요.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요거는 전부 보험일 거고요. 제1회 보험은 이제 계속 보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1회 보험료는 이거는 우리가 계속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속 보험료. 계속 내는 거 있죠. 매달 계속 내는 거 있죠. 이건 어때요? 전부 보험이라서 1회
전부보험이라 갖고 한꺼번에 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부보험 뭐예요? 우리 여러분 여행보험 있잖아요. 여행사보험. 한 달간 여행 갔다 올 때 여행보험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눠서 냅니까? 한꺼번에 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전부보험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전부보험은 전부. 계속보험료 중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만이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안 냈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어떻게 한다? 해제로 간주된다.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계약이 진행되면서 소멸되는 걸 우리 해지라고 하지만 이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안 내고 했을 때 요 2개월이 경감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2개월 한 번 안 냈을 때 전분의 1회 보험료 안 냈을 때는 간주되는 것이고요. 이 항은 그게 아니고 이 항은 계속 보험료가 이미 1회 보험료를 내고 계속 냈어요. 내다가 보험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 계속 보험료입니다. 알겠죠? 요 위에 1항하고 2항하고 달라요. 1항하고 2항은 처음 안 냈던 것을 말하는 거고 그때는 해제 간주하는 거고 2항은 계속 보험료 중에 몇 개월 냈다가 그 이후로 몇 개월 안 낼 때 그죠? 그때 최고하고 해지하는 걸 말한다. 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는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만이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와 관련된 요 1항, 2항, 3항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기출 한번 가볼까요? 1번 보세요. 분납보험료가 소정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당히 최고하지 않고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이게 뭐예요? 실효약관이에요. 원래 상당한 법에는 상당한 최고하고 해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단 최고하는 것을 아예 약관에다가 있죠. 집어넣고 일정 기간 안 내면 돈 우리 좀 계약을 해지된 걸로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약관은요. 무효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실효약관이라고 그래. 알겠죠? 실효약관이다. 됐죠. 그리고 2번 판례가 중요한데 뭐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판례가 중요해요. 꼭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조금 전에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기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상당한 최고하고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 계속보험료는요. 조심해야 될 게 언제냐? 이 경우에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틀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3, 4, 5. 그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 3월까지는 보험료를 잘 냈어요. 연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연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4월부터. 요럴 때는 어때요? 여기에서는 보험사고 나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알겠죠?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연체 이후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연체 이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낼 때 보험사고 났을 때 보험금 지급받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또 소급해서 이걸 돌려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걸 말한다. 그래서 연체 이후의 문제지 연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정상적이고 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알겠죠?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연체 이후의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